타이밍 맞춰. 쾅! 빗길에서 들려온 마지막 목소리와 충돌음. 그것이 태풍그룹 부대표 이도현이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1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헌신적인 아내가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뚜껑 없는 만년필, 그리고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의 목소리들.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과연 도연은 자신을 향한 치명적인 음모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 올데이와 하루 종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새벽 3시 30분.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이도현, 52살. 태풍그룹의 부대표이자 창립자의 장남인 그는 지금 요양병원 특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2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줄곧 이곳에 있었죠. 몸의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어요. 사고 전 1년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지만 도연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느꼈죠. 도연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떠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아니, 정확히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타이밍, 맞춰.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경적 소리.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악몽이었습니다. 아니, 악몽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파편적이었죠. 그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잔상들 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 빛을 등지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깨어 있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죠. 또 그 꿈이었어요? 지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꿈. 아니, 같은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사고 후유증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지연의 손이 도연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도연은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지연의 옷자락에서 옅은 향기가 났습니다. 자주색 꽃을 연상시키는 은은한 향수 냄새였죠.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향기였는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나 기억이 없다는 게 답답해 미치겠어요. 도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무리해서 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그런가요? 도연은 옆 탁자 서랍을 무심코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갑, 시계, 그리고 만년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만년필 뚜껑이 없었거든요. 몸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도연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금색 장식이 된 고급 만년필이었어요. 이 만년필, 뚜껑은 어디 있죠? 지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사고 때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차은호 변호사였죠. 도연 선배님 좀 어떠세요? 은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서류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어요. 박 회장님 유언장 사본입니다. 선배님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경영권은 장남인 나에게. 하지만 1년 이상 경영이 불가능할 시 배우자에게 한시적으로 위임. 도연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기일까지 11일 남았습니다.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10일 후가 기일이에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상속 확정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유언장을 내려다봤어요. 마지막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 정신적 무능력 판정 시 상속권은 영구 박탈된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지금, 도연은 마치 안개 속을 맨발로 걷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창밖의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급한 노크 소리처럼 들렸어요. 도연은 다시 한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여보, 괜찮아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또다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타이밍 맞춰. 그리고 경적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무언가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조각들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다음 날 아침 9시, 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회사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태풍그룹 본사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분명 자신이 일하던 곳인데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어색했죠. 도연 씨, 천천히 가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휠체어를 밀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이미 전산실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내 계정이 왜 잠겨 있죠? 전산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대표님께서 직접 보안 설정을 변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요. 3개월 전. 도연은 그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부대표님 전자결제 이력을 보면 여기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결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도연의 이름으로 승인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 서명들, 정말 내가 한 거예요? 도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은호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잠깐, 이거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서명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은호는 태블릿을 꺼내 도연의 예전 서명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필압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회계 끝부분 처리가
평소 선배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승계 설계했어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당신이 모든 걸 정리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도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 간호사였어요. 부대표님, 요양병원 투약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진정제 투여량이 불규칙해요.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은 날들이 있고 특히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전산실을 나오면서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서랍 손잡이에 묻은 지문도 많아 보였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너무 가지런했죠.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정리한 것처럼. 그때 도연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나왔어요. 도연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고운 가루였어요. 마치 에어백이 터졌을 때 나오는 가루처럼. 사고.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 다투는 목소리들,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 그리고 여보,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도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언제 들어왔는지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차량 블랙박스. 내 차 블랙박스는 어디 있죠? 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죠. 사고 때 파손됐어요. 경찰에서 가져갔다가 돌려줬는데 복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블랙박스는 지금 어디에? 창고에 있을 거예요. 왜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블랙박스 찾아서 복구 가능한지 알아봐줘. 은호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목덜미에 땀이 맺혀 있다는 것을.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진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녀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제 알았어요. 진실이라는 것도 때로는 거짓보다 더 무서운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도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죠. 1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밤 10시 요양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도연은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을 나섰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비상계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었어요. 도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자가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남자의 목소리. 강우였습니다. 나도. 이제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여자의 목소리. 지연이었어요.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 사람 약 잘 먹고 있어? 강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의심도 안 해.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아. 지연의 말에 두 사람이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 휴게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내의 목소리였거든요. 법원 접수는 내일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는 다 됐고? 남자 목소리였어요. 강우였습니다. 태풍그룹 재무 담당 최강우.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연하지.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 재산 분할 조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 짜놨고. 지연의 말에 강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마. 약물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더 걸릴 거야. 그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거니까.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약물? 자신에게 무슨 약을 먹인 건가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차은우 그놈이 계속 캐고 다니잖아. 은호는 신경 쓸 것 없어. 법무실장 자리에서 밀려난 뒤로 힘이 없잖아. 그것도 내가 한 일이지만. 지연의 목소리에 득이가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그런데 정신감정 동의서는 언제 받을 거야? 조금씩 압박하고 있어. 곧 서명할 거야. 그 사람 지금 자기가 미쳐가는 줄 알거든. 둘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죠. 병실로 돌아온 도연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그리고 약물이라니.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근 3개월간 법원에서 온 문자가 단 한 통도 없었거든요. 설정을 확인해 보니 특정 번호들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몇몇 금융기관들이었죠. 도연은 차단을 해제했어요. 순간 수십 개의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 안내 재산 분할 심리 기일 통지. 원고 측 주장 서면 송달.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미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대표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도연은 미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나 씨, 이 약 정확히 뭐예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진정제와 수면제예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이 약물 코드가 좀 이상해요. 일반 병원에서는 잘 안 쓰는 종류거든요.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나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도연에게 건넸어요. 내부 고발자 모임에 문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어요. 이 약물은 기억 억제 효과가 있대요. 특히 장기 복용하면. 도연은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고, 기억상실, 이상한 투약, 그리고 이혼. 그런데 부대표님,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미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부대표님 사고 당시 트럭을 몰던 기사예요. 제가 우연히 CCTV에서 봤는데 병원에 한 번 왔었어요. 최강우 이사님을 만나러. 도연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빗길, 트럭 전조등,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타이밍 맞춰서 들이받아. 도연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나가 놀라 물었어요. 부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제 확신했어요.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을. 도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내가 가져다 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신감정 동의서가 있었죠. 지연은 매일같이 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했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사에서 당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도연은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는 척해야 했죠. 적들이 안심하도록.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복수? 그래, 복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블랙박스 찾았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복구 의뢰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진실을 밝힐 증거가 있었죠.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여보, 아직 안 잤어요? 약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약을 버렸어요.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거였죠. 그런데 여보, 우리 사이 괜찮은 거 맞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괜찮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기억을 잃어서 불안한가 봐요. 지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걱정 마요. 내가 다 지켜줄게요. 당신은 그저 치료에만 전념하면 돼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 지연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보호? 아니, 이건 보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감금이었고 속임수였고 배신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랑했던 여자, 신뢰했던 아내. 그녀는 지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죠.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죠. 오후 2시
도연은 휠체어를 타고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지연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혼자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어요. 거실의 가족 사진, 복도의 그림들, 심지어 자신이 앉던 소파까지도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죠. 도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 냄새와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곳만큼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아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서재 안쪽 벽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옆으로 밀었어요. 그 뒤에 금고가 나타났죠.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린 최신형 금고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었어요. 삐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금고 안의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도연은 자신만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항상 왼쪽 위에서부터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 지연과 강우가 어느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자신이 사고를 당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강우의 필체였죠. 우리의 시작.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이 왜 자신의 금고에 실수로 넣어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누군가 금고를 열었던 겁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아내뿐인데 도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식 명세서, 유언장 사본. 대부분은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때 금고 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냈어요. 구겨진 영수증이었습니다. 라비앙 로즈 향수 전문점. 구매 날짜는 석 달 전. 구매자 이름은 최강우.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이름 옆에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옅은 자주색 계열의 우아한 향. 라벤더와 바이올렛의 조화.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에게서 났던 그 낯선 향수 냄새. 그런데 왜 강우가 산 향수 영수증이 자신의 금고에 있는 걸까요? 도연은 영수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지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담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느껴졌어요.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이 사고로 쓰러져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그때 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위장 자문 계약이 있었습니다. 강우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되죠? 정확한 액수는 더 조사해 봐야 하지만 최소 수백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로 갔는데요? 트럭 운전사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사고 직후에요.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불륜, 횡령, 그리고 자신의 사고까지.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금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금고 안쪽 벽면에 작은 흠집이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떼어낸 것 같은 흔적이었죠. 도연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접착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 뭔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뭘까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 좀 확인하려고요.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주머니에 넣은 뒤였죠. 지연의 시선이 열린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아요? 곧 갈 거예요. 그런데 여보, 혹시 내 중요한 서류 본 적 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지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당신 금고를 열겠어요?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거짓말. 도연은 확신했어요. 아내는 분명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금고를 열었었죠. 그리고 뭔가를 가져갔거나 바꿔치기 했을 겁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도연이 휠체어를 돌리려는 순간 지연이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 맞다.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회사 관련 서류예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중간중간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정신감정, 의사능력, 대리권. 이게 뭐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당신이 치료받는 동안 제가 대신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류죠. 지연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받아들었어요. 서명란 위에 펜을 가져갔죠.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다투는 목소리,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눈빛. 이혼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명의잖아. 그것도 이제 곧 바뀔 거예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의 파편이었어요. 사고 직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서명 안 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조금 더 읽어보고 서명할게요. 중요한 서류잖아요. 지금 당장 서명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렇게 급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도연은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호한테 한번 검토받아보고 서명할게요. 법적인 건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게 역력했죠. 네,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녀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요. 곧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지연은 알지 못했겠죠. 도연은 휠체어를 밀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도연은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져봤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이것이 모든 걸 바꿀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아야 했어요. 밖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새벽 4시.
요양병원의 야간 당직실에서 미나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투약 기록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대기 시간대,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만 투약 기록의 사인값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다른 시간대는 정상인데 유독 그 시간대만 이상했죠.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약품 보관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CCTV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확인하지 않는 각도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였죠. 녹화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16일, 17일.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누군가의 발이 찍혀 있었어요. 간호사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로퍼 구두. 남자 발이었죠. 그 발은 의약품 보관실로 들어갔다가 15분쯤 뒤에 나왔어요. 미나는 다른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시간대에 같은 로퍼 구두가 나타났죠. 이건 미나는 즉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대표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 야간에 의약품 보관실에 몰래 출입했어요. 남자예요. 한편 도연은 병실에서 은호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죠. 도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발신번호를 숨긴 채로. 여보세요?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2025년 1월 7일 새벽 태풍그룹 부대표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돈, 누가 준 건지 알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트럭 기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빚을 갚았을 뿐이에요. 빚이요? 아내가 아파요. 병원비가. 그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가볍게 부딪히기만 하라고.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획된 사고였다는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누가 지시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돈은 현금으로 받았고 연락은 일회용 폰으로만.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해요. 여자였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선배님, 이혼 신속 절차 신청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은호가 건넨 서류를 보고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친권 포기, 재산 분할 특약,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피고가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될 경우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자동 귀속된다. 이게 뭡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가 설명했어요. 지연 씨가 선배님을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과 동시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죠. 아버님 유언장의 상속 박탈 조항도 발동되고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그런데 선배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연 씨가 정신감정을 의뢰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장이 강우의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이미 감정서 초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중증 치매 초기, 판단 능력 상실, 요보호자 지정 필요. 선배님이 서명만 하면
바로 확정되는 구조예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바로 그때 지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여보, 이제 정말 서명해야 해요.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예요. 안 그러면.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위협이었어요. 은호가 나서려 했지만 도연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까지 결정할게요. 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동안은 방어만 했지만 이제는 반격할 차례였어요. 미나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CCTV 캡처 사진이 들려 있었죠. 부대표님, 이 구두 보세요. 고급 브랜드예요. 그리고 여기 구두 뒤꿈치에 특이한 마모 패턴이 있어요.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떠올랐어요. 이 구두, 강우가 자주 신는 구두 같은데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약품 반입 대장도 확인했어요. 강우 이사 서명이 있는데 필체가 미묘하게 달라요. 누군가 위조한 것 같아요.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미나 씨, 부탁이 있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지연이 오면 제가 약을 먹는 척 할 거예요. 그때 몰래 영상을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감정에 휩쓸리면 오히려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블랙박스 복구가 70% 진행됐대요.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곧 맞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아, 적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 분노와 증오는 너를 약하게 만들 뿐이야.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참을 때였어요. 하지만 곧, 아주 곧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예요. 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악에, 그리고 그 아기가 그어놓은 선. 도연은 이제 그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 미나는 도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면 유도와 기억 회복을 돕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부대표님, 이 방법은 좀 특별해요. 편안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거예요. 기억의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나가 방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했어요. 은은한 빗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그날 밤과 비슷한 빗소리였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마음을 비우고.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운전하고 있었고 지연과 통화하고 있었죠. 전화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이래? 기억 속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 씨와 나 우리 사랑해요.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크게 들렸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에 찬 목소리. 뭐, 최강우? 내 회사 CFO와? 그래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때 전방에 트럭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 가까웠고 너무 빨랐죠. 타이밍 맞춰. 누군가의 목소리. 아내가 다른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충돌. 헉!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부대표님 괜찮으세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1분, 고작 1분의 기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실의 일부를 본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나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입원했을 때 제 옷에서 뭔가 발견한 거 없었나요?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휴대폰이 있었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복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부대표님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거든요. 아직 보관 중이에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기? 왜 자신이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거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미나가 잠시 뒤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방수 케이스에 들어있어서인지 멀쩡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심했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계약대로 했으니 돈은 확실히 줘야 합니다. 걱정 마. 사고만 제대로 나면 바로 입금할게. 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목소리. 트럭 기사였을 거예요.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이 없었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은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블랙박스 복구했어요. 아직 화면은 안 되지만 음성은. 은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방법? 설마 나를. 당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간단해져요. 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 충돌음. 그리고 정적.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믿기지 않았죠.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선배님, 이거 증거로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직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음성만으로? 게다가 제 기억도 불완전하고. 은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신중했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지연과 강우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신감정 동의서였죠. 이사회가 왜요? 당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대요. 경영 능력이 있는지. 강우가 덧붙였습니다. 부대표님, 이건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
잠시만 물러나 계시면 회복 후에 다시. 거짓말. 도연은 알았어요. 한번 서명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요. 내일은 너무 늦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참았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왜 그렇게 급해요? 내가 뭔가 기억해낼까봐?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과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불안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지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일이 이틀 뒤에요. 강우가 덧붙였습니다. 이사회도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야 해요. 도연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을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 당신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망상에 빠진 거예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이 필요한 거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피해망상은 아닐까? 하지만 그때 미나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겨둔 카메라로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낼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폭풍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D-3. 아버지 기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속 확정식까지도요. 아침 6시 도연은 병실에서 은호가 가져온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복구 전문가가 보낸 파일이 열렸어요. 영상은 흐릿했지만 몇 개의 프레임이 복원되어 있었죠. 여기 보세요. 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차량 밖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빗속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체형과 자세가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 강우 같은데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사고 10분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복원됐어요. 음성 파일인데 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타이밍 맞춰. 거기서 기다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지연이었어요. 들이받는 순간 바로 연락해. 확인해야 하니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지켜보려 했다는 사실이. 미나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대표님, 찾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의약품 반입대장을 다시 확인했는데 강우 이사 서명이 위조된 게 맞아요. 진짜 서명과 비교해 봤더니 회계 각도가 3도 정도 틀려요. 그리고 미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우 이사가 이 약물을 구입한 기록을 찾았어요. 제약회사 직원이 몰래 알려줬어요. 기억 억제제예요. 장기 복용하면 최근 기억을 지속적으로 잃게 되는.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약물 구입 시기가 사고 전이에요.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사들였더라고요. 6개월 전.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시작됐던 겁니다. 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트럭기사 계좌 추적 완료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우 개인 계좌로 연결돼요. 얼마였죠? 3억이요. 사고 직후 입금됐어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아직 힘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은호, 기자 브리핑 준비됐어? 네. 무슨 브리핑이요? 상속 확정식 날 지연이 기자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때가 기회예요. 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반격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판 무덤에 그들을 묻을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난 듯 은호에게 물었어요. 혹시 내 사무실에 만년필 있었어? 만년필이요? 아, 그 고급 만년필 말씀이시죠? 선배님이 아끼시던 뚜껑이 있었어? 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뚜껑이 없었어요. 본체만 있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 사무실 좀 확인해 봐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오후 3시 은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찾았어요. 강우 사무실 서랍에 만년필 뚜껑이 있었어요. 선배님 이니셜이 새겨진 퍼즐에 또 하나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강우는 도연의 물건까지 가져간 거예요. 마치 전리품처럼. 그리고 은호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 책상에서도 뭔가 발견했어요. 향수 빈 병이었는데 라벤더와 바이올렛 향이라고. 옅은 자주색 향.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지연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해 보였어요. 내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서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이제는 낯선 적이 된 여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예요? 언제부터였어요?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우 씨와 언제부터였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당신은 곧.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어요. 곧 끝날 사람이라고 하려 했다는 것을. 내일 답을 드릴게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밤 11시 도연은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수 영수증이 들려 있었죠. 그 뒷면의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지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담아. 영원한 사랑. 그들의 사랑을 위해 자신은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던 겁니다. 미나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부대표님 준비됐어요. 모든 증거 자료 백업했고 영상도 편집 완료했어요. 고마워요, 미나 씨.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새벽은 곧 올 것입니다. D-2. 시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넘어서면 돌아올 수 없는 문턱. 도연은 결심했어요. 내일 모든 걸 끝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의 손에는 정신감정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어요. 내일 그 빈칸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연의 패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격의 시작일 수도 있었죠.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D-1.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데이. 2025년 3월 20일 아침 9시. 태풍그룹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이사진, 주주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 회장 서거 1년 상속 확정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도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선배님 준비됐습니다.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가처분 인용됐어요? 네, 오늘 아침 8시에 통지 왔습니다. 이혼 절차 정지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제대로 작동한 거였죠. 무대 위에서는 지연과 강우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겠죠. 여러분, 곧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박 회장의 영상이 떠올랐어요. 영상이 끝나고 지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남편 도연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경영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그때였습니다.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했습니다. 진실을요.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은호가 신호를 받고 버튼을 눌렀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타이밍 맞춰. 거기서 기다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들이받는 순간 바로 연락해. 확인해야 하니까. 두 번째 영상, 트럭 기사의 자백이 재생됐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3억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호한.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세 번째 증거, 계좌 추적 흐름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하청업체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그리고 강우의 개인 계좌로 이어지는 화살표들. 이게 무슨... 강우가 소리치려 했지만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 미나가 찍은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로퍼 구두를 신은 누군가가 의약품 보관실에 들어가는 장면. 저 구두 강우 이사님 것입니다. 그리고 도연이 만년필 뚜껑을 들어보였습니다. 제 만년필 뚜껑이 왜 당신 사무실에 있었죠? 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젯밤 지연이 병실에서 한 말이었어요. 미나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어차피 당신은 곧 끝날 사람이에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이 사진이 소란스럽게 움직였죠. 이건 조작이야. 음성 합성이라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연과 강우가 나눈 대화였어요. 미나가 우연히 녹음한 것이었죠. 법원 접수는 내일이야. 이혼 서류 준비는 다 됐고, 약물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더 걸릴 거야.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살인미수와 횡령이야. 강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전부 윤지연이 계획한 거라고. 그 순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돌아섰어요. 뭐라고?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도연 씨를 제거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했어. 증거 있어? 난 그저 회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추악한 다툼이 모두의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비참했어요. 도연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유 원장 조항에 따라 저는 경영권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연과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을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횡령, 위조, 그리고 배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은호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윤지연 씨, 최강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지연이 도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일만 아는 당신이 싫었어.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했나요? 지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강우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 사회는 내 편이야. 내가 없으면 회사는 당신이 빼돌린 돈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작한 모든 계약 취소할 겁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도연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조금 흔들렸지만 꿋꿋이 서 있었어요. 오늘의 승리는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회복이고 진실의 승리입니다. 태풍그룹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은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슬픔이었죠. 미나도 다가왔습니다. 부대표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미나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켰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속식이 끝난 직후 태풍그룹 본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우는 경찰서로 연행되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이 회사를 살렸어. 내가 없으면 태풍은 망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지연은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변호사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완벽한 계획이 실패한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강우는 모든 것을 지연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여자가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도연을 제거하자고 한 건 지연이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계좌 이체 내역은 뭡니까? 당신 이름으로 트럭 기사에게 돈이 갔네요.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지연이 하라고 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모든 서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옆방에서 지연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타이밍 맞춰라고 지시한 게 당신 목소리예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맥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단지 뭐요? 회사 일정 얘기였어요.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회사 일정이 트럭 사고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죠. 한편 도연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도연 부대표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유 원장 조항에 따라
경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하시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가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강우가 빼돌린 회사 자금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위장 계약들 모두 취소할 겁니다. 이사진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500억이 넘네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강우 이사가, 아니, 전 이사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대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체포되기 직전에 USB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했답니다. 경쟁사 쪽으로 추정됩니다. 은호가 분노했어요. 끝까지 배신하는군요. 도연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보안팀을 동원해서 유출을 막아요. 그리고 강우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하세요. 회사는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됐고 강우와 지연의 흔적이 지워졌어요. 저녁 무렵 도연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우 씨는 지연 씨가 주범이라고 하고 지연 씨는 강우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해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추하게 끝나는군요. 증거는 충분합니까? 네, 두 사람 모두 기소될 겁니다. 살인미수와 횡령, 최소 10년은 나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요? 미나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미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군요. 다음 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연과 강우 모두 구속됐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가의 불륜과 살인 음모, 그리고 횡령. 모든 게 드라마 같았죠. 트럭 기사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가볍게 부딪히기만 하려고. 도연은 그에게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이용당한 면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풍그룹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전 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강우와 지연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서로를 비난했어요. 결국 지연은 징역 12년, 강우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도연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악은 벌을 받았고 진실은 승리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치유의 시간이. 1년 후 2026년 봄 태풍그룹 본사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한미나 기억재활재단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도연은 개관식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분들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청중 속에서 미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수석 간호사가 되었죠. 제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도연이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도연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은호를 만났어요. 법무실장님, 오늘도 바쁘신가요? 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법무실장이라고 불러주시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도연은 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의를 지킨 사람이 제자리를 찾은 거였죠. 그런데 대표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트럭기사 김 씨요. 모범수로 감형받아서 곧 출소한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와 갱생,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으니까요. 오후에 도연은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내부 고발자 모임의 대표였어요.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물 피해자만 30명이 넘어요. 우리 재단에서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의 약속에 대표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만년필이 들려 있었어요. 뚜껑과 본체가 다시 하나가 된 만년필이었죠. 묘비 앞에 앉아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잃었던 것은 기억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걸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정의를 믿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힘, 그것들을 되찾았어요. 도연은 만년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보고서였죠. 회사는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도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나였어요.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표님은 중요한 날이면 항상 여기 오시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이제 과거는 놓아주세요. 미래를 보세요. 도연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려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1년 전 도연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억도 회사도 생명까지도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찾아냈으며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태풍그룹 이도연 대표 경영혁신 대상 수상 투명 경영과 사회공헌으로 업계 모범. 도연은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호였어요. 대표님, 좋은 소식이에요. 횡령 자금 전액 회수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지연 씨가 면회 신청을 했는데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 빗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속에서도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자리에 새로운 추억이 쌓이고 있었어요. 아픔의 자리에 치유가, 배신의 자리에 신뢰가,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의 승리, 파괴가 아닌 재건의 승리. 도연은 만년필을 들어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마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루 종일 함께하는 사연 올데이였습니다.